자, 상품을 저번 시간에 등록을 했던 상품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는 일단 상품 조회 수정으로 가셔서 상품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하늘컴퓨터에 저희 여기 로고 보이죠? 요 로고를 눌러 보시면은 아마 올려져 있는 상품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눌러 보시면 상품을 어떻게 올렸었는지, 종류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올려져 있는 상품을 들여다 보시는 게 가능하실 건데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의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때는 상품 조회 수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상품 조회 수정에서는 우리가 올려놓은 상품들, 판매 중인 상품들이 보이고, 해당 상품을 수정을 누르면 해당 상품을 다른 내용,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수정하거나 옵션을 수정해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품과 비슷한데 다른 상품을 또 하나를 만들고자 할 때는 복사 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상품을 만약 삭제하겠다라고 할 때는 선택해서 삭제하시는 것도 나중엔 가능합니다. 아직은 그냥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도매국의 상품들을 올려보시고 나서 그때 이제 필요 없으신 분들은 나중 블랙푸드 검정콩은 성격이 안 맞으면 삭제하셔도 돼요. 자, 판매 변경에서는 판매 중과 판매 중지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132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상품인데 만약에 재고가 없어서 판매가 안 된다. 이럴 때는 판매 중지로 해두시면은 판매 중지 상품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가 잠시 판매 중지로 바꾸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품의 경우 쇼핑몰을 들어가서 제가 한번 상품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 상품은 현재 구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라고 적혀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품이 품절이 났을 때 그때는 이렇게 판매 중지를 해두실 수가 있으세요. 자, 어렵지는 않죠? 자, 두 번째로 일단 제가 요거는 판매 중지를 다시 풀게요. 전시 변경에 보시면 전시 중과 전시 중지가 있는데요. 이 전시 중지는 전시를 중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쇼핑 검색이나 스마트 스토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할 때 전시 중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상품을 제가 전시 중지로 해놓게 된다면 전시가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시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뭘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블랙푸드 검정콩이 지금 전시가 중지가 돼서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시 중지라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볼 수는 없지만 실제 링크를 타서 들어가시거나 찜을 한 사람들은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전시 중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할인가를 설정하거나 판매가를 변경해야 될 때는 여기서 바로 할인가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상품을 이벤트로 5월 한 달간만 할인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특정 기간만 할인해서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한 달이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만 할인을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기간에만 할인이 되고 이 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다시 할인가가 정상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특가로 우리가 할인을 해줄 때는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특정 기간만 할인을 하는 형식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가 변경은 만약에 우리가 상품들을 팔고 있는데 상품들이 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상품들을 선택해서 판매가 변경해서 판매가에서 예를 들어 1,000원이 인상이 되게 하겠다, 인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상품들을 얼마로 변경하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상품에 들어가서 판매가를 고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판매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품 관리에서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챕터 13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 및 정산 관리라든지 정산 절차들을 한 번씩만 쭉 훑을게요. 자, 현재 질문 특별히 없으시죠?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 부분들 카탈로그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카탈로그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카탈로그 상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묶여서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나이키 워킹아웃을 만약 쳤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 상품은 이 상품대로 여긴 또 묶이는 게 없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노스페이스 키즈 해서 여기 묶여있는 이 상품의 경우는 지금 상품이 있는데 쇼핑몰 최저가라고 해서 이렇게 쇼핑몰끼리 묶여져 있죠. 이런 상품은 지금 묶여있지 않은데 이런 상품은 보면은 이렇게 쇼핑몰끼리 묶여서 보여요. 자, 이런 게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좀 더 유리하냐면 내가 상품을 팔 때 최저가로 파시는 경우, 그러면 제일 앞쪽에 뜨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만약 묶여져서 나오는 상품의 경우는 일단은 앞쪽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도 좀 좋은 점일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좀 앞쪽에 카탈로그 상품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좋고, 또 상품이 만약에 내 상품이 저렴하게 올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먼저 구매하게 된다라는 것도 좋은 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격 비교가 돼서 구매를 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노출에는 좀 더 좋은 점이 될 수는 있지만 마진이 별로 남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카탈로그 상품으로 묶으시면 좋은 상품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약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 그런 것들은 카탈로그로 묶여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상품에서 일단 여러 가지 상점들에서 내 상품을 먼저 사게 될 테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격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카탈로그로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는 오히려 안 좋게 되겠죠. 왜냐면은 카탈로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일 최저가 상품들을 주로 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카탈로그로 묶이게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표 사진이 동일하고 그리고 제목 부분이 거의 좀 비슷하게 쓰인 것들, 이런 것들이 카탈로그로 묶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카탈로그로 묶인 상품들을 보면 노스페이스, 키즈, SPX, 메쉬햇, 이게 똑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델명이 똑같이 들어가 있죠. 물론 뭐 앞뒤에 여기 바뀌어진 것들은 있지만 모델명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노스페이스 키즈라는 브랜드명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브랜드명과 모델명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카탈로그로 묶여져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카탈로그로 묶고 싶다면
대표 사진하고 그리고 이 제목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카탈로그로 묶여질 확률이 높고요. 내가 반대로 카탈로그로 묶이기 싫은 경우라면 대표 사진도 다른 사진을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제목도 조금 바꿔서 그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카탈로그에 대한 것도 한번 안내를 드려야 돼서 말씀드렸고, 카탈로그로 묶여진 거는 여기서 카탈로그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카탈로그에 묶여 있더라도 내 상품이 상위 100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화면에서 조회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 물론 우리가 상위 50%다 라고 해서 50%대 되는 걸 상품을 사진 않잖아요. 거의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안에서 사기 때문에 카탈로그는 가격 경쟁력이 좀 내가 있다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연관 상품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내가 상품을 올릴 때 코디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상품들을 올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옷가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왜 마트에 가보셔도 마찬가지인데, 마트에 다이소나 근처 마트 가보시면은 세제가 있으면 세제통이 근처에 같이 있어서 같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해놨죠. 예를 들어서 맥주가 있다면 그 맥주 근처에 안주들이 있어서 같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연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사면 좋은 상품들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연관 상품 관리인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먼저 띄워놓은 창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내가 중지시켰던 거구나.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중지시켰던 거고,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코디를 연결을 해놨거든요. 물론 얘는 요거 사진하고 맞지 않아서 아무 사진이나 넣은 거긴 한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 가방이다, 여기는 예를 들어 이 신발이다, 이런 식으로 코디한 상품에 점을 찍어서 그 상품들을 이렇게 선전을 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도록 해서 객단가를 늘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별적으로 상품을 보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가 상품을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연관 상품 관리를 연결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은 상품 일괄 등록이라는 걸 활용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일괄 등록이 조금 더 골치가 아픈 게요. 간단하게 올리는 형식으로 여기서는 짜여져 있지 않고, 이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시면, 잠깐 열어서 볼게요. 이런 필수사항이나 조건부 필수사항들을 채워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좀 편리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 일괄 등록은.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여기다 업로드를 해서 HTML 주소를 집어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하게 일괄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상품을 올리시다가 일괄로 혹시 등록해야 되는 도매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도매 사이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일괄 등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일괄 등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괄 등록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상품이 그대로 올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입을 하는 데보다 당연히 위탁 판매가 비용이 더 비싸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마진이 안 남거나 역마진이 나는 구조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괄 등록은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일괄 등록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마 좀 수정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를 다른 걸 집어넣는다든지 대표 사진을 다시 바꿔야 된다든지 후작업이 필요할 거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사진 보관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사진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가 원래 혼자만 운영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을 땐 여러 관리자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때 사진을 보관해 놓는 공간을 사진 보관함이라고 합니다. 배송 정보 관리는 배송 정보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상품 등록하실 때 보시면 여기 배송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란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묶음 배송에 묶음 배송비 그룹 선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뜨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요게 배송 정보 관리에 묶음 배송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경우에 뜨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배송 정보를 묶음을 추가하겠다 하면은 묶음 그룹을 추가하셔서 묶음 그룹 명에다 알아보기 쉽게 적고, 요건 어차피 나한테만 보이는 거니까 사용 여부 사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보통 기본이면 기본으로 설정할 건지, 계산 방식 묶음 그룹에서 가장 싼 걸로 할 건지, 가장 큰 묶음 배송비로 부과할 건지 설정하고, 제주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가 있다면 설정함을 해서 권역에 따라 2권역이면 2권역 제주나 도서상간은 얼마를 더 내게 해라, 또는 3권역이면 3권역 제주도랑 제주의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를 따로 설정할 거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 묶음비 그룹을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템플릿 관리에서는 배송비나 카테고리, AS 템플릿들을 여기다 저장해 놓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템플릿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배송비에 대한 템플릿을 저장을 내가 상품 등록할 때 해두었다면 그것을 내가 여기서 수정해서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 템플릿도 우리가 상품 올릴 때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템플릿 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 템플릿 추가 있죠. 요걸로 추가해 놓은 경우에 여기 카테고리 템플릿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주 쓰는 카테고리라면 매번 찾기 힘드니까 템플릿에다 저장해 놓으면 좀 더 쉽게 쓸 수는 있겠죠. 또 AS 템플릿 같은 경우도 우리가 AS 등록할 때 보시면 템플릿 등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자꾸 상품 주회로 가네. 보면은 AS 특이사항 적으실 때 이런 내용들을 적고 템플릿에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AS가 만약에 어떤 뭐 농축수산물이나 뭐 어떤 뭐 전자제품을 팔거나 뭐 이렇게 각각의 몰들이 그 해당 몰에서 여러 가지를 판매한다라고 할 때 각각에 해당하는 A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다면 그때는 작성하시고 AS 템플릿에다 저장해 놓았다가 다음번에 그 템플릿을 부르면 좀 더 편하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템플릿이라는 거는요, 그 당장 우리가 쓸 때 자주 쓴다라고 한다면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들을 관리하는 창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 관리. 여기는요, 어떤 메뉴가 공지사항이냐면 제가 한일몰에 딱 가보면 이렇게 팝업이 뜨죠. 요게 이제 공지를 제가 팝업으로 띄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상품을 들어가 보면 그 상품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 상단에 공지사항이 보이죠. 이런 게 바로 공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공지로 달아놓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송에 대한 거, 5월달 되면은 사실 배송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뭐 며칠까지 배송하면은 뭐 언제까지 배송을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실 때 공지사항을 쓰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공지를 활용하실 때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유도하는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공지사항 관리라고 해요. 조만간 우리도 해볼 건데
아직은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구독 관리 부분에서는 실제 이제 구독이 일어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사던 데서 늘상 사거든요. 그러면은 며칠이라는 그 결제 시점을 두고 구독을 해서 물건을 받도록 그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요 근래는 꽃도 구독하대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구독 관리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쓰시는 그런 메뉴예요. 자, 상품 관리 메뉴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제 판매 관리 메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 대시보드에 보시면 요 앞쪽에 주문 배송이라는 목록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실제 주문이 일어나면 주문 배송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신규 주문이 일어났다면 요 주문에 몇 건 이렇게 건수가 적힐 테고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발주 확인 발송 관리로 넘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페이지는 13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주문이 들어온 목록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주문 번호나 그리고 상품에 대한 구매자 아이디, 뭐 결제 어떻게 일어났고 상품에 대한 번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 연동 수수료가 얼마가 나가서 정상 금액은 얼마가 될 거다라든지 이런 그런 내용들이 떠 있는 게 보이죠? 상품 주문 번호를 누르면 이 주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보여요. 제가 이때 이거 기모 맨투맨을 예제로 올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상품명에 아예 테스트라고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주문을 하셨던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취소 처리 시켰죠. 네, 취소 요청 사유는 그래서 서비스 불만족으로 해서 이렇게 취소 요청을 아마 그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상품이 들어왔을 때 주문을 확인하는 그런 주문 번호를 눌러보면은 어디 상품이 들어왔고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상품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을 땐 체크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배송 방법과 송장 번호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로 보낼 거면 택배로 해서 송장 번호를 적고 그 다음 발송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문이 아직 발주 확인이 안 된 경우는 발주 확인 후에 발송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상품을 바로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송 지연을 시킬 수도 있어요. 발송 지연은 주문건에 대해서 한 주문건당 한 번까지 발송 지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네이버에서 요즘 밀고 있는 게 오늘 배송 요걸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로 발송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발송 처리를 하는 그걸로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유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간혹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바로 발송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발송 지연은 한 회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발송 지연의 경우 3개월까지 발송 지연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상품이 품절이 돼서 판매자가 직접 취소 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판매자가 직접 취소 처리를 하게 된다면 페널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품이 만약에 도매몰에 들어갔는데 막상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상품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경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직접 취소 처리를 하시지 마시고 고객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발송이 어렵다. 취소를 좀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취소를 직접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취소 승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제대로 발송이 됐다라고 한다면, 즉 상품이 이제 주문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 주문에 대해서 만약 위탁 배송인 경우라면 위탁 사이트에 가서 직접 우리가 주문을 할 테고, 그러면 그 판매자 측이 발송을 해주면 우리한테 송장 번호가 생기게 되죠. 그 송장 번호를 여기서 이제 택배 등기 소포로 해서 그 택배사랑 그리고 송장 번호를 적고 발송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 내가 사입을 해서 갖고 있던 상품이라면 이제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시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상품이 많지가 않다 보니 보통은 택배를 보내는 게 우체국 택배나 아니면 근처에는 편의점 택배로 보내시게 되세요. 어쨌든 편의점 택배라고 하더라도 택배를 보내게 되면 송장 번호가 생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상품의 배송 방법 택배로 놓고 택배사는 편의점 택배를 고르시고 송장 번호를 적어서 발송 처리를 해주시면은 발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발송이 이루어지면은 고객한테 이제 송장 번호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배송 현황 관리로 넘어가 보면 그 상품이 어디까지 지금 배송이 돼서 오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배송이 어디까지 오는지 확인해서 내가 뭐 반품이나 교환 처리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배송 현황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송 중과 배송 완료, 구매하청 요청 등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송인 상품은 여기 배송 중을 눌러보면은 배송 중인 상품을 볼 수가 있고, 배송이 완료된 상품 같은 경우는 배송 완료된 상품이 여기에 뜨게 되겠죠. 그리고 고객이 이제 구매 확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배송이 되었으나 구매 확정을 안 해주는 분들에게 구매 확정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구매 확정 요청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우리는 자동 구매 확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 확정이 좀 늦어진다 싶으시면은 구매 확정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배송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 배송이 완료가 돼서 구매 확정이 이루어진다면 구매 확정 내역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구매 확정이 된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매 확정이 이루어진 건이 보일 거고,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 구매 확정을 했는데 고객이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유를 듣고 구매 확정 후 취소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자, 어쨌든 아까 발주 단계에서도 고객한테 취소를 부탁을 할 수 있다 했었잖아요. 또는 구매자가 변심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시는 경우라고 했을 땐 취소 관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매자가 어떤 취소를 했을 때 우리가 이미 배송을 보내버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취소를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취소 거부 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사유를 적어서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이 만약 반품을 의뢰를 한다라고 할 때는 반품 처리 부분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반품 처리를 해주거나 거부를 하거나 교환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고 말씀드린 게 발주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상품이 들어오면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발송 처리를 하시지 않으시면 페널티가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3영업일 안에 발송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위탁몰에다가 주문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혹시 발송 처리가 느려진다면 발송 지연 처리를 해서 배송 가능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품이나 교환이 있는 경우에, 교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확인해서 반품이나 교환 거부 처리로 처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좀 궁금하다, 또는 내가 이제 배송을
처음 들어갔는데 주문이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위쪽에 보시면 1대1로 배우는 꿀팁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발주서부터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원래 소리가 나요. 제가 이거를 고갈 음소거를 발송 해놔서 기능을 그렇고, 활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발주나 하단에 발송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기 지나면 때문에 참고해서 되므로 보시면 꼭 좋을 발송 것 기한 내에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상품에 대해서 어떤 걸 뭐 변경을 해달라든지 요청을 하실 때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수취인명 적을 수 있게 뜨죠. 그래서 구매자명으로 해서 상세 내용에다가 구매자 이름으로 주문 조회를 해보면 이 구매자가 어떤 상품을 샀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서 바로 응대를 할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끔 보시면 판매 방해 고객이 있을 때가 있어요. 판매자님의 상품을 구매의사 없이 반복 구매하고 취소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신다면은 그분을 일단은 판매 방해 고객으로 제한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구매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판매 방해 고객으로 등록한 사람은 우리 모든 채널에 상품 구매가 제한되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있고, 해제하실 때는 언제든지 해제도 가능합니다. 가끔 들으면은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우리 상품을 샀는데 뭐 구매 의사 없이 뭐 계속해서 구매하고 취소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악의적인 경우는 이렇게 상품을 판매 방해 고객으로 등록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상품을 살 수 없게 그렇게 막을 수도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반품 안심 케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반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심해서 반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반품 교환을 진행할 때 우리 구매자가 무료로 반품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반품 안심 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두시면은 좀 편하시기는 할 것 같은데요. 안심 케어에 대해선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셔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일단 내 상품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설정을 해두시면 좋은 점이, 일단은 구매할 때 혹시 이거 나한테 안 맞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셔가지고 사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근데 또 안 좋은 점은 계속해서 또 주문 취소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건당으로 그 반품 안심케어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 상품에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두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고객이 구매 확정까지 했다면 구매 확정 1일 있다가 정산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정산 내역을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별로 정산 내역을 뽑아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건별로 정산 내역을 뽑아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몰은 개인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수수료는 제일 높은 3.63으로 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세 자영업자다 라고 했을 때는 1.98 정도로 확 떨어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일반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게 수수료가 더 많이 떼어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든 사업자를 내시고 판매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사업자를 내지 않고 판매를 계속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수수료도 일단 비싸게 매겨지기도 하지만 매입에 대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벌금을 좀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는 물건이 조금 한두 개씩 이제 팔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예, 상품 우리가 사업자로 이제 바꿔서 운영을 계속해 나가시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산 내역이나 빠른 정산을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빠른 정산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무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정산의 경우는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우리가 발주 발송을 하게 되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물건을 쓰고 구매 확정을 하시게 되면 1일 있다 정산이 완료되는 그 절차지만 빠른 정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집화 처리 이후 1일 영업일 후에 정산을 받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구매 확정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일 정도가 단축이 되는 그런 정산 방법이에요. 근데 바로 하실 수는 없고요. 여기에도 그 승인 조건이 있는데 거래 건수는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월 20건 이상 거래 건수가 있으면서 반품률은 연속했을 때 그 3개월 연속 반품률이 20% 미만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때 이제 빠른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에 맞다면은 가급적이면 빠른 정산을 신청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정산을 받는다면 현금 흐름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1월 27일 여기까지가 이제 신고 기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1기와 2기가 있어요. 1기에는 1기 예정과 1기 확정이라는 기간이 있고 2기에는 2기 예정과 확정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가가치 사업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고를 직접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부가세 신고에 대한 것도 동영상 교육으로 잘 나와 있어요. 부가세가 무엇이고 언제 신고하는 거고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건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료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때에 대한 꿀팁까지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가이드나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조회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우리한테 세금계산서를 띄워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광고라는 걸 이용해서 쇼핑 광고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쇼핑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네이버에서는 우리한테 세금계산서를 띄워주겠죠. 그런 거를 확인하는 메뉴가 세금계산서 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를 하든 아니면 포인트를 주든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선 비즈 월렛이라는 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비즈 월렛이 지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대금을 정산을 비즈 월렛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비즈 월렛에다가 충전금을 충전을 해가지고 광고를 할 때 쓰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줄 때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여기서는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산하는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정산 과정에 대한 이런 설명을 보실 수도 있고 정산 금액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보 판매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대 수수료 환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우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반기 매출 신고 내역을 통해서 영세 사업자나 중소 가맹점 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소급해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개인은 환급을 못 받으시니까 네, 나중에 이제 영세나 중소사업자로 등록을 하셨을 때 신고하시고 환급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아요. 자, 문의 리뷰 관리에서는요, 고객의 문의라든지 이런 리뷰들을 관리하는 메뉴예요. 만약 고객 문의 관리로 가서 보자면 고객들이 어떤 문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 접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문의를 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 문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테스트 상품이요. 그래서 판매자 답변을 여기서 적어서 답변을 바로 보내주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고객 문의를 우리가 응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리뷰에 대한 것도 이쪽에 이제 리뷰를 사람들이 올려주시면 리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뷰에 대해서 답변을 달거나 베스트 리뷰를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리뷰 이벤트를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를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리뷰 이벤트 등록으로 해서 이벤트 리뷰 수나 포인트 혜택 같은 걸 설정을 해서 리뷰 이벤트를 걸어줄 수가 있고, 당연히 이벤트는 내 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리뷰 이벤트를 했을 때 선정 리뷰 수에 따라 포인트를 뭐 얼마씩 주겠다라고 한다면 월렛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네이버에 저번에 성장 포인트라는 걸 준다고 했죠. 그 네이버 지원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에서 차감되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정산하고 문의 리뷰 관리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 톡톡 상담 관리에 대한 것도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송일에 대한 어떤 문의나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톡톡으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담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는 곳이 톡톡 상담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 챗봇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챗봇이라고 해서 고객이 어떤 문의를 할 때 자동응답 서비스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쇼핑 챗봇을 이용한다면 평균 배송일에 대한 메시지를 입력을 해 놓는다든지 주문 취소에 대한 메시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쇼핑 챗봇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설정해서 고객들에게 바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고요. 톡톡에 대한 응대 분석을 하는 그런 통계 정보도 있어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스토어 관리랑 스마트 스토어까지 보셨죠. 자,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카테고리를 그대로 전시하거나 나만의 카테고리를 전시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카테고리 그대로 전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올렸으니까 패션, 의류, 화장품, 미용, 가구, 인테리어, 뭐 식품, 패션 잡화 각각의 진짜 카테고리들이 다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상품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표시를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나만의 카테고리 전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상품을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리빙하고 욕실용품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약 세면도구라는 카테고리를 더 추가하겠다면 추가를 눌러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보면 느낌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얘는 뭐냐면 제가 카테고리만 만들어 놓고 상품을 이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몰에 갔을 때 뜨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세면도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카테고리 검색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카테고리를 검색하지 않고 내가 만약 개별 상품으로 연결해서 달겠다 하면은
해당 상품 중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면 그 상품으로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세면도구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연결해서 여기 뜬 거 보이죠? 여기 눌러보면 아까 연결한 상품 2개가 뜨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하는 게 카테고리 관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상품이 좀 많이 올려지거든 카테고리도 한번 관리를 해볼게요. 쇼핑 스토리는 별로 쓰질 않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스토어는 라이브 예고 페이지를 만들어 둘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라이브 권한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라이브 예고 페이지를 등록을 해서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아이디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제목과 상단 이미지 그리고 라이브 소개랑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예고 페이지를 등록해 놓게 된다면 고객들이 라이브의 시간, 예고 페이지를 보고 어떤 상품이 라이브가 있을 것인지를 확인했다가 해당 라이브가 진행될 때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연결하는 게 라이브 예고 페이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우리가 조금 세팅이 어려우실 거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토어 관리는 이미 저번에 보셨던 내용이고, 요 A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위탁 판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위탁 판매 프로그램과 연결을 지을 때 API를 설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좀 설명드렸고요. 클로바 MD 상품 추천이라는 베타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냥 그 네이버의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AI가 고객한테 좋아할 만한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맞춤 상품 추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사용요금은 들지만 만약에 해놓게 되면은 여러 상품들을 고객한테 우리 몰에 들어왔을 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이는 데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노출 관리의 기획전 관리 같은 경우는 상품이 이제 50개 이상의 상품을 기획전으로 올릴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럭키투데이가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상태고, 지금은 기획전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기획전은 등록 상품이 최소 50개 이상 500개 미만으로 상품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세일을 한다든지 할 때 기획전도 아마 활용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노출 서비스 관리 볼게요. 여기서 네이버 쇼핑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두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스토어를 만드실 때 네이버 쇼핑에 연동을 안 해놓은 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상품을 올리면 네이버 쇼핑에 뜨지를 않을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거의다가 네이버 쇼핑에서 보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네이버 쇼핑은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해서만 팔 거야 라고 한다면 연동을 풀어놓으면 되겠죠. 자, 네이버 톡톡은 고객 상담을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 웹사이트 검색 등록 혹시 여기 체크 안 돼 있으신 분은 지금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상품이 하나 올려져 있을 때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이트 검색 등록 자체를 올릴 수가 없지만 지금은 아마 설정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해놓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나중이긴 하겠지만 본인 몰 이름을 이렇게 네이버에다 적으면 그 몰을 바로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웹사이트 검색 등록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제일 앞에 뜬다는 아니고요. 이 검색 결과 순서는 로직에 따라 변경이 되는 거라 어느 경우는 한 2-3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쇼핑몰을 좀 많이 활성화를 하셔야 앞쪽으로 일단 많이 올 수가 있을 거고, 한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기관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로 검색 로직에선 첫 번째 온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물류관리 서비스인데요. 실제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상품을 빠르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그만큼 유명해진 만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풀필먼트라는 걸 이용해서 보관이나 포장 운송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물류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도 얘기는 할게요. 에누리랑 다나와가 있어요. 에누리나 다나와는 전자제품 같은 거 가격 비교할 때 사실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셔야지 에누리나 다나와의 가격 비교 서비스를 연결할 수가 있기도 하고, 일단은 전자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에누리나 다나와에 잘 들어와서 보진 않으시니까 그런 건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NS 부분을 연결을 해둘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 뜨냐면 실제 우리 몰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나 인스타로 넘어가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눌러서 볼 일은 많지가 않더라 정도로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 혜택 관리 부분의 혜택 등록에서는 실제 이제 알림받기나 이런 혜택을 꾸며 넣을 때 만드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티켓 만들어서, 그러니까 쿠폰을 만들어서 알림받기 하면 뭐 100원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쿠폰을 상세 페이지에 올려놓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쿠폰을 다운받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알림받기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분들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혜택 등록 조회 수정 같은 경우는 고객 혜택을 등록해 놓은 거를 사용한 고객들을 보는 메뉴고요. 혜택을 얼마나 줬는지에 대해 보는 게 혜택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고객 등급을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 등급이나 VIP 등급 등의 등급을 관리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포인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지금 내역을 줘야 하는 부분이고, 마케팅 메시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이 알림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알림받는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알려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마케팅 메시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46명한테 보내겠다 라고 한다면 스토어 확정을 할 테고, 여기서 방문 고객이 구매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해당 그 타겟팅을 잡아서 혜택을 첨부해서 마케팅 메시지 편집해서 보내게 되면 그게 이제 고객들의 그 핸드폰에 이 마케팅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전을 할 수 있는 게 마케팅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쇼핑 소식 광고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건데, 네이버 쇼핑 지면에다가 광고를 띄우는 그런 광고가 소식 광고라고 합니다. 조금은 비싼 광고라서 추천은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광고가 뜨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어떤 광고냐면 네이버 광고에 있는 쇼핑 광고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통계도 뽑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졌고 결제는 얼마에 됐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 채널별 유입수까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스토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자 할 때 통계 정보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뿔딜은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그런 무료 배송 핫딜 서비스를 원뿔딜이라고 하는데, 원뿔딜을 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원뿔딜의 경우는 네이버를 딱 들어가 보시면 이 하단에 원뿔딜이라고 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노출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서 원뿔딜을 신청하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제한에 수락이 되면은 그때 이제 원뿔딜이 진행이 되는 거고,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타트 제로 수수료랑 성장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제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조건이 이렇게 돼요. 국내 사업자이고 간이 과세자는 최근 20개월 미만으로 들어갈 때, 일반 과세자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그리고 사업자 상태랑 판매 등급을 확인해서 이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그때 이제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성장 포인트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급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3개월 평균 거래액 처음으로 200만원 이상에서 800만원 미만에 도달했다면 성장 포인트를 15만원 또는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는 제도인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빼서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할 때 쓰시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포인트를 주는 용도로는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뭐를 발전시킬 때 활용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판매자 정보 잠깐만 눌러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을 것 같긴 한데 안 했다면 지금 일단 설정을 해 놓으려고요. 판매자 정보에 보시면 실시간 알림 설정이란 메뉴가 있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SMS 알림을 수신 받도록 설정으로 두시고요. 에티켓 모드는 설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알림 수신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은 주문이 들어오거나 반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알림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좀 더 어떤 뭐 CS라든지 이런 것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스토어를 없앨 때는 판매 여기 보면 탈퇴 신청이란 데가 있어요. 스토어를 없앨 수는 있지만 스토어를 없애게 된다면 들어있는 정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부분이 되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시게 되면은 30일간 상품을 사업자 그거를 올릴 수가 없게 되어지기도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은 특정 상품 카테고리인 경우에 서류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권한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신고 서류가 필요한지가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해서 넣어주시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수를 거쳐서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그런 제도라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판매자 등급에서 보시면 우리 판매자 등급이 몇 등급인지 어느 등급인지 확인하거나 몇 점으로 평점이 올려져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페널티는 내가 몇 점 정도 페널티가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매자 등급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아까 스마트 스토어를 나 혼자 운영하지 않고 여럿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매니저 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매니저를 초대하고자 한다면 이름과 휴대폰을 적어서 추가를 해서 부매니저로 초대하거나 주매니저로 초대하는 등의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 명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마 이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 판매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 그대로 개인 판매자로 유지가 됐을 때는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나중에는 아마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될 거다 정도 말씀드리고, 어떠한 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서류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어난 게 있는지 보는 거고요. 물류관리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모레 메뉴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는요, 우리가 상품을 올려보시긴 했지만 사실 감이 오나요? 안 오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책에 있는 상품을 올려봤다 보니 아직 어떻게 올려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상품을 올리는 절차를 다시 한번 좀 이후에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16분이니까